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아파트 경매 조사 3원칙입니다. 네, 3원칙인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파트는 경매 물건 종류 중에 가장 쉬워요. 조사할 것도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쉽거든요. 그렇지만 시세보다 높게 저가격이면은 그냥 급매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텐데, 왜 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제가 요즘 경매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도대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낙찰을 받아가는 걸까요?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은 너무도 탐이 나요, 그 흡수가. 그게 아니면은 경매업장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액을 올리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분명 입찰 가격을 높여서 시세보다 높이 낙찰받은 이유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경매를 여러분들께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3원칙을 홍태가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요, 현재 부동산 매물 개수를 확실히 파악하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입찰하고자 하는 평수와 동일한 아파트 매물을 확인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 중개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방문 예약이죠. 방문 예약은 필수입니다. 방문 예약을 하고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방문을 하면 둘 사이에, 사장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신뢰가 생기겠죠. 자, 신뢰가 생기면 사장님들께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그냥 멍하니 있다 오는 게 아니겠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야 되겠죠.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다시 복귀하면서 경매 노트에 적어야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 사장님들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매물을 서로 공유를 안 해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각각 매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입찰하고자 하는 아파트 반경 500m 이내에 부동산 중개소를 10개든 20개든 30개든 다 돌아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물 개수가 몇 개가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음 두 번째 원칙은요, 해당 아파트 단지의 로얄동을 파악하자. 어느 아파트 단지든요, 선호하는 동이 분명히 있고요. 선호하는 이유는 출입구가 가깝든지 지하철역과 가깝든지, 그게 아니면 남향이고 정말 시야가 트였든지, 뭐 그게 아니면은 이 동은 정말 조용하고 너무 쾌적하든지 각각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층과 고층, 또 사이드와 중간, 가장 중요한 로얄동과 로얄동이 아닌지에 따라서요, 그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요, 수천만 원 차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로 나온 아파트 동이 로얄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입찰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원칙,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로얄동이 여긴지 파악하자. 자, 세 번째 원칙은요, 급매 가격, 진짜 그야말로 급급매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자. 여러분들 호가라고 하잖아요. 부르는 가격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져 있는 매도 가격들, 여러분 과연 애누리가 없을까요? 애누리가 있겠죠. 막상 찾아가서 부동산 중개소에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은 튀어나와요. 뭐가요? 급매물이. 이거는 진짜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진짜 그야말로 싸게 내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이 가격에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급매물이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진짜 당장 계약서 도장을 찍겠다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가격이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하기 전에 그 아파트 단지 내, 단지 밖 부동산 중개소 있는 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급매물을 찾아야죠. 진짜 최대한 이 정도 가격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급매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미납관리비 내역, 그리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등기권리가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대지권 미등기는 안전한지 아닌지, 결국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알려줍니까? 경매 유료 사이트에서 시세 파악만 제외하고는요,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은요, 시대가 확 바뀌었어요.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보의 정확도라든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지금 제가 사이트를 다 확인해봐도 확실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장 조사예요. 현장 가서 이 가격이 얼마인지 시세를 확인하는 거.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조사하는 건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다리품 팔고 입찰하고자 하는 아파트 인근 주변 반경 1km 이내 부동산 중개소를 하나씩 방문해서요, 확인하고요, 또 확인하고요. 정말 그야말로 진드기 같은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매각된 아파트 3건에 대해서 과연 낙찰된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 2019 타경의 50396 하나입니다. 수원시 우만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인데요. 전용 18평 9층에 있고요. 감정가가 2억 2천만원, 14명이 입찰해서 2억 1188만 8,9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니까요. 2018년 5월 2층이 2억 800만원, 3월에 15층이 2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2월에는요, 3층이 2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직 거래 내역이 없어요. 자, 다음은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과 같은 101동 6층이요, 2억 1,000만원. 역시 101동 11층이 옆에 써있죠? 베란다 확장 올수리 된 아파트 2억 2천만원 매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낙찰가 2억 1,180만원이 이게 잘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아파트는요, 2019 타경의 504940 오산시 고현동 아이파크 아파트고요. 전용 26평 11층입니다. 감정가가 2억 2,400만원이고요. 12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1억 9,812만원에 낙찰이 됐고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니까 2019년 7월달에 8층이 2억 300만원, 그리고 2억 2,300, 2억 3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2억 200만원도 있네요. 거래가 됐네요. 자,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요, 1층이긴 하지만 2억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낙찰가 1억 9,812만원이 이게 잘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자, 다음 세 번째 아파트는요, 2019 타경 475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3호 아파트인데요. 전용 18평 6층입니다. 감정가가 1억 9,400만원, 18명이 입찰에 참여해서요, 낙찰이 1억 8,200만원이 됐네요.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니까 2019년 6월에요, 6층에 1억 9,700만원, 1월달에 9층이 1억 8,20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요, 12층이 1억 7천만원, 역시 같은 동 12층이 1억 7,500만원에 매물이 나왔어요. 이 뭐야 이거? 그러면은 낙찰가 1억 9,812만원이 이게 과연 잘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자, 세 건을 소개해 드렸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오직 하나예요. 수익을 내기 위함이죠. 돈 벌기 위해 경매하는 거지, 자선사업 하려고 경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매매가와 별 차이 없이 제 돈 다 주고 낙찰을 받는다면, 아니, 구태여 새벽부터 잠 설치고 북적거리는 법정에 가서 반나절 내내 서서 이리저리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죠. 시세와 비슷한 낙찰 가격을 쓰려면요, 아니, 굳이 뭐하러 현장 조사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점유자를 만나려고 벨 등동 누르고 욕 먹고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소를 왜 돌아다녀요? 그럴 이유가 없죠. 경매의 목적,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이 원칙은요, 여러분들 어겨서는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다들 저렇게 높이 쓰는데 낙찰을 받으려면 나도 가격을 좀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웬 헛소리예요, 이거. 헛소리죠.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힘들게 땀 흘리고 조사하고 다 다리품 펴고 다녔는데, 아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저 가격 쓸 것 같으면은 부동산 가서 편하게 커피 대접 받으면서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가격 좀 낮춰주세요라고 협상을 하지. 뭐하러 다리품 빨고 힘들게 노력하고 돌아다닙니까? 우리는요, 낙찰을 받기 위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높이 낙찰을 받아서 낙찰 받은 그냥 기분에 좋아가지고 1등 하면 다 합니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1등을 하는 건데, 그저 1등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아쉬움에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경매 물건이 그 아파트 하나랍니까? 그 아파트 낙찰 안 받으면 천재지변 나요? 큰일 납니까? 안 나죠?
근데 가격을 올려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경매 물건은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낙찰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아파트를 받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그게 목적이죠. 홍태 경매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입찰가를 써내서 정말 그야말로 기분 좋게 야, 이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아파트 낙찰을 받는 분들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주제 갖고 돌아올게요. 안녕.